아니, 파란데 왜 그래? 노란데 왜 그래? 뭐, 이것 가지고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로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벗어요. 다 벗어야 된다. 그래야 바로 본다. 예. 그러니까 아직 사람에게 필적할 수 있는 이런 생명력이나 또, 이제 감정적 반응이나 이런 게 아직은 약하지만은, 그러지만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는, 이제 이런 시절이 이제 오는 거죠. 지금 물어보면, 뭐 다 인간은 답 다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GPT를 활용을 하지 못하면은 전부 이제는 이제 구세대예요. 빈방이 되는 거예요. 그걸 활용을 잘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업무 역량을 갖다가 이걸 뭐 10배로 이게 이제 더 하나 효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제 쟤도 이제 이래가지고서는 도저히 나도 못 따라가겠구나. 이 산중에서 그냥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밥이나 먹고 이거 빨리 그런 거 능숙하고 젊은 세대들이 지금 뭔가 불교 포교도 GPT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많이 입력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 세계 사람들을 그거 여면은 그냥 하나 이거 답을 잘해주는 거예요. 예? 온 최고의 선지식 노릇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필요하겠나? 앞으로 이런 법문한다고 이거 다 GPT한테 다 이게 맡겨야지 제가 법문할 일이 아니게 생겼어요. 예? 이게 어설픈 소리가 될 수 있거든. 내보다 더 똑똑한데 똑똑한 AI한테 이제 다 물어봐야지. 그 누구는 그러잖아요. 미국의 하원 의원은 그것을 연설문 그대로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연설문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원 의원이 국회 연설문을 써주는 대로 받았어. 지금 누구들은 그거 다 금세 하나 문장을 지어서 문장을 잘 짓는다는 거예요. 이 문장의 구성은 이 문장 실력이 있는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잘 짓는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생각 조금 이런 걸 더 보충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글로서 또 내놓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모든 업무도 금세 15초면은 딱 한 문장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되니까 우리는 글 하나 쓰려고 한참 몇 시간을 해도 이거 제대로 하나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활용을 잘하면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연세 드신 분들도 지금 이 세대에 밀릴 게 한 개도 없어. 그것만 조금만 잘 부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뇌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 전부 이거 다 어디에 입력되는가. 요새 이야기하는 그것도 옛날 소리가 되었지만은 요 시냅스 유는 그러죠. 이런 게 머릿속에 쫙 컴퓨터 망보다도 더 정밀한 망들이 이게 쫙 이렇게 우리 배내 속에 이렇게 딱 장전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보고 듣는 것이 이게 그 회로를 통해서 쫙 마음을 갖다 이게 구성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전부 부처님은 요 건강경에서 다 본래 깨달음이 인연법일 뿐이고 무아라 그랬거든. 다 인연에 의해서 생성생물되는 거지.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게 있다 보면 이게 아상이 생기잖아요. 영원한 게 생기잖아요. 나 없다 이거요. 인연이다 이거요. 다
단지, 예, 업보만 있다는 거예요. 예. 무한대 업보만 있다, 업만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그래서 이 업이라는 건 전부 다 다르잖아요. 예. 뭐 개미가 다르고 소가 다르고 개가 다르고 전부 자기 업대로 그 모양을 지니고 거기서 자기식으로 바라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다 살아가는 거거든. 예. 똥파리는 똥에 앉고 개는 그런 밥을 먹고 소는 여물을 먹고 이러면서 사는 모양 등등이 다 그 업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도 천차만별에 자기 업 따라서 예. 다 비슷한 동업 중생이니까 비슷한 업은 있지. 예? 사람이니까. 그러지만은 계업이라는 건, 자기 업이라는 건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전부 세상을 보면은 요새 온통 세상 보는 법이 한국 사회는 두 쪽으로 쪼개져 있잖아요. 예? 그게 뭐 보수다 진보다 사고 하는 거. 이것도 전부 자기 안경이거든. 예? 이거 써서 이게 파랗다, 아니, 파란 안경 쓰면 파랗게 보이지. 예,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지. 예, 이게 안경 쓴 대로 보이는 거예요. 업이라는 건 안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봐도, 예, 또 보수적인 유튜브를 보기 시작해서 머리가 거기에 딱 장정이 되면 그쪽으로만 자꾸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요새 이 유튜브의 속성이 알고리즘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자기 핸드폰에 그걸 몇 번 보면은 자꾸 그런 걸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만 또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것만. 그래서 한쪽만 편향돼서 이 정보 지식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안경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또 이제 이게 진보적인 이런 또 이제 그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 또 그것만 또 계속 그쪽으로 뛰어들고, 그런 것만 보니까 또 한쪽으로 또 딱, 파란 안경을 또 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다, 파랗다, 빨갛다. 이거 빨갛게 보니까 빨갛다는 그걸 꼭 나쁘다고는 할 수가 없어. 안경을 그렇게 끼고 있는 것을, 그걸 안경을 벗겨줘야 되는데 벗겨줄 수가 있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갛다 그런 것, 다 파랗다 그런 것, 이제 크게는 두 가지지만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육도 윤회거든.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틀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한계거든. 그래서 옳다고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맞잖아, 옳다나. 아이, 파란데 왜 그래? 노란데 왜 그래? 이것 가지고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로 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뭡니까? 안경 벗어야 된다. 다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본다. 그래도 적어도 안경을 달리 썼더라도 그래도 다르게 쓴 사람 그 안경을 일정 부분은 그렇게 보는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내 안경만 이게 바르게 보는 안경이다. 이렇게 고집을 하게 되면은 그게 집착이 생긴단 말이에요. 한 집착에서 세상은 이게 불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그렇게 해서 과도하게 이제 인터넷 시대, 유튜브, 디지털 문명이 사람을 갖다 딱 그렇게 이 안경을 씌운단 말이에요. 또 이제 깊게 살해하거나 이럴 수 있게끔 못 만들어. 이 지금 인터넷 문명은 요새 글 길게 쓰고 이렇게 이게 설명한다고 길게 이렇게 쓰는 건 빵점이에요, 빵점. 점수도 빵점이고 그런 보고서나 이런 건 이제 누가 읽어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딱딱 핵심만 간추려서 이렇게 해서 딱 그걸 통해 가지고 명료하게 그것만 입력하려고 그래. 간단하게. 그 간단하게 하니까 부연적이고 또 단연적인 관점이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사료하는 이 시간이나 생각이 없어. 책을 보면 그래도 보면서 한참 서술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걸 조금 비판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기는데 지금은 그냥 인스턴트식으로 이렇게 계속 입력하니까 지식은 많은 뜻을 하는데 정보는 많은 뜻 하는데 사례가 깊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표피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뒤에 던지는 거, 여기에 그만 즉각적인 반응 같은 그로서 깊은 사리 없는 이런 행동, 또 사물을 바라보는데 어찌 보면은 다면으로 보는 이런 지혜로움, 이런 게 지금 없어져 버린 지식은 정보는 난무하는데 지혜가 없다 이 말. 그러니까 싸우고 찢고 볶는 게 그냥 난무하는 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너무 과도한 극단성을 지니고 있다. 이게 시대적인 공업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누구 보고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그 환경을 스스로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상도 편해지고 자기도 편해지고. 예. 또 이제 업에 의해서 온 세상 만사를 그렇게 규정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 업장을 놓게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길이 열리고. 예. 그래서 그 길 따라서 세상의 모든 운기가 자기에게 마장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이제 선연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갖다 그렇게 다 집착 없이 또 갈등 없이 또 부정심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항상 긍정으로 선한 마음으로 또 편안한 고요한 이런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은 거기에 다 가피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연의 인연들이 들어온다 이 말. 이 마음이 닫혀 있고 자기 음력으로 이게 닫히는 마음이거든요. 딱 이거다 하는 거 지연업으로서 이게 딱 자기가 규정하고 결정하고 딱 이게 그걸 무맹심이라 그러잖아요. 어두운 마음이요. 그래서 녹해서 밝은 마음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다 이게 가피 지력이랄까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서 다 세상 만사가 다 의지에서 상이상간에서 연결돼서 있는 이 연결성, 온 우주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지혜가 열리면은 우주 만상의 이 기운이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려야 돼. 그래야 마도 이게 사라지는 기고. 그래서 이게 마침이라는 것, 심극 마침이라는 것, 마음의 틈이라는 건 이거 빈마음이 아니라 이걸 굽집하는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일어나서 집착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 이게 심극이라 마음의 틈이라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들어오는 게 이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마음을 다, 그건 업에 의해서, 그 가르마, 일어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지어놓은 것은. 거기에 의해서 이게 오는 마이기 때문에 이걸 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본래 무아라는 빈마음, 공성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그거 마가 들어올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마가 침략할 데가 없어.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는 열리지 않고 그것을 일어나는 이 마음을 따라가는 것. 자기 마음을 자기가 스스로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빈자리로 돌아가면 마음이 설사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주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보는 눈이 있어. 아,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 마음이 좋구나. 잘못 쓰고 있는 마음이로구나. 업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 업장은 그걸 바라보면은 녹아버리는 거예요. 업이. 그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건 집중하는 힘, 마음을 주시하는 통찰하는 힘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정의, 개정의 사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걸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건강기는 열심히 우리가 독송하는 것도 그 정의의 힘, 궁극적으로는 한 생각도 일어남이 없는 이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는 본래 빈대에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면은 일어나는 생각에 매하거나 속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무명심이 타파되는 거예요. 자기 아상도 먹는 거예요. 인상도 먹는 거예요.
중생상도 넘는 거예요. 수자상도 넘는 거예요. 그게 녹아버려야, 예? 그래야 이제 우리가 자기 소원 성취를 하든, 또 이제 자유인이 되든, 또 이제 지혜스러운 사람이 되든, 예? 온통 그렇게 되면 가슴으로부터 자비가 철저히 흘러나가지. 예. 예. 부활, 전쟁과 평화 쓴 사람 누구요? 톨스토이. 톨스토이는 원래 이제 러시아 전교회 출신이긴 한데, 그분이 한 50대 돼가지고 자기 집 물려받은 장언도 있고, 이렇게, 그러다 인생에 대해서 또 불교를 좀 접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깊은 선정에 들었다는 거예요, 며칠. 그러고 탁 깨어서, 선정에서 탁 일어나니까, 세상의 모든 사상이나 또 이런 것들은, 어떤 논리나 이론 사상도 착한 생각을 하고 착한 행위를 하는, 신구의 삼업이 착한 삼업으로 돌아가는 것, 소위 세상에 선을 행하는 이 일에 비치는 사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건 다 오로지 선한 이 행동으로, 마음으로, 또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무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장원 또 판권 글을 써서 이거 전부 사회에 이게 줘버려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마누라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막 이렇게 그 마누라 겁이 나서 그냥 마누라 다 줬거든. 그래가지고 톨스토이는 길을 나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떠돌이같이 이제 이렇게 유랑을 하면서 길을 나서서 그렇게 물론 그러고 나서도 이제 부활이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건 이제 이제 러시아 정교에서 보면 이단인데 이걸 박해를 해서 소수 이제 종교인데 그렇게 해서 막 죽이고 빈을 들게 하고 전염병을 들게 하고 죽이고 하니까 그걸 캐나다로 이주시키는데 그 작업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부활이라는 대작에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그 자금대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명작이 또 하나 탄생됐지만 그런 일을 하면서 나중에 만전에는 길을 떠나는 거다. 그래가지고 저 러시아 어디 가면은 모스크바 저쪽 어디로 가면은 톨스토이 역이 있다 그러죠. 그 역의 객사 속에서 그래서 딸내미가 이제 옆에 이제 임종을 거듭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객사하듯이 돌아가시거든. 그러니까 다 무소유로 떠난 거야. 그러듯이 이제 이제 톨스토이 영향을 간디도 많이 받았다 그러죠. 이 비폭력, 아임스라는 이런 폭력의 비폭력으로 도리어 저항하는 거. 이제 그래서 인도를 갖다가 영국 식민지에서 해방시키는 그 힘을, 그 폭력을 무력으로 싸워가야 영국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이게 무장 비폭력으로 이렇게 대하니까 그 폭력이 다 이게 결국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해방시킨 겁니다. 그런 힘이 그런데 나오듯이, 그 불교는 다 마찬가지예요. 왜 선을 행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 선업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처님 뭐하라 그랬잖아요. 공이라 그랬잖아요. 자기라는 거. 또 특별하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 따로 이 영생을 갖다가 가고 오고 하겠다는 거. 원래 갈 자리도 없고 올 자리도 없다는 거예요. 공생이라는 건 그 자리로 돌아가는 데 있다는 거. 그러고 나면 뭐예요?
빈자리에서 행할 것은 자기 업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선업으로 만들어가는가? 지금 현대 내 과학에서 처음 보고 듣는 것이 이 단백질로 시냅스를 형성해가지고 거기서 이 나오는 뉴런 속에 형성되는 마음의 세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업을 갖다가 이걸 잘 형성을 시키면은 자기의 업력들보다도 더 힘이 있는 더 많은 더 강한 이 선업을 갖다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자기 이 머릿속에 지금 담겨 있는 이 악업의 기억들이 이 선업을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요새 어제 그 기사 난 거 보면은 트라우마를 당하면은 우리는 그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다른 것만 떠나서 그것만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그게 이 시냅스의 단백질이 크게 그 볼기가 더 크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미래가 되면은 그것도 찾아가지고 다 제거를 해버리면은 트라우마도 사라질 수 있다는 이 가설을 갖다 이제 가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원력을 딱 수성하게 세우고 기도를 하면서 착하게 일심으로 간절하게 하게 되면은 그게 자기의 선업으로 이 시냅스가 강하게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이 분별심이나 악업이나 이런 걸 갖다가 이게 녹여내는 그거 생각보다는 이것이 지배해서 자기의 어떤 업을 그걸 통해서 삼업을 갖다가 이게 선하게 써내는 또 원력을 성취하는 이런 힘이 그거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힘이 그거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현대 과학적으로 내가 쫙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처님의 법만이 이 세상이요. 무아를 이야기하고 항상 이 업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예. 업도 알고 보면 빈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하나 우리가 매일 바가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업에 우리는 항상 그다지고 매이고 자기 세계를 갖다 이게 못 벗어나거든. 그래서 이게 불교 공부를 해야 되고 업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다 업은 망심에서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망령된 마음에서 이 망심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이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게 옛날 사람들도 본래 마음 자리 없는 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빈 마음에서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빈 마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건강계는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번뇌망상, 탐진치, 아상현상, 중생상 이걸 건강교로서 건강교는 뭐예요? 번개, 내성, 벼락이 탁 나오면서 산도 무너뜨리고 먹어도 불법을 옹하고 부처님을 딱 옹호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근본 불성의 자리 이걸 건강교로서 벼락으로서 다 이거 탐진치를 꺾어버리고 아상현상, 중생상을 녹여버리는 거예요. 파해버리는 거예요. 또 이제 끌어내는 거예요. 그게 건강이거든. 또 건강주라는 건강의 의미가 있어요. 건강주는 이게 부서지지 않는 이 건강에 여기서 막 벼락, 번개가 확 다 무너뜨린 이 힘의 유실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저만식 할 때도 항상 이 건강주를 갖다 탁 들고 이게 수인을 보이고 그러잖아요. 예, 건강역사가 탁 들고 이게 부처님 옆에서 옹호하고 도량을 옹호하고 모든 마군을 물리치고 이게 건강이거든. 그것이 건강된 공덕이 이게 무궁한 거예요. 무궁해. 그래서 조계종의 소리경전도 되고 육조스님도 근기가 수승해 놓으니까 달달달달달 안 해와도 들어서 바로 이게 탁 깨달아 버린 거예요. 소리 생기시마니까 어이구 이게 마음 좋아할 거 없이 마음을 쓰라니까 마음이 그저
좋아할 바 없이, 그 어떤 상해도 좋아할 바 없이.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열려버렸단 말이에요. 예. 모든 마음을 갖다 분별심을, 관념을 다 껍데기만 봤던 이 눈기로서만 이게 대상을 바라봤던 걸, 이걸 다 녹여버렸어. 한순간에. 건강과 같이 녹여버렸단 말이에요.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올해는 이제, 온 세상이 참 힘들게 돌아가죠. 예. 이제, 이건 뭐, 신냉전 체제다. 옛날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이게 한참 수십 년을 대립해왔던 거. 그런 선상 속에서 일어난 게 6.25, 뭐 등등, 이런 게 있으면서 베트남 전쟁, 뭐 이런 게 그런 이념 갈등 대립이었거든. 그런 냉전 구도 속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이제 1972년 키신저가 중국의 핑퐁 외교 전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모택동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중국을 열어내겠다. 그래가지고 덩소팽이 개방을 해서 중국을 열어서 그래가지고 중국 물건 다 세계 온데 싸게 막 공급이 되게끔 해가지고 좀 싼 세상, 풍요로운 세상을 이제 만든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중국이 점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술이 참 높아지고 하니까 미국이 아이고 이거 따라가기가 잘못하면 좀 있으면 중국한테 인구도 많지 소위 패권 국가라 그러잖아요. 내가 대장인데 내 대장 자리가 뺏기는 것 같다 하니까 이게 이제 중국 제가 가다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가다놓자. 옛날 냉전이라는 건 딱 얼어붙어서 가다놨다 이 서로가 소통 안 한다 이 소리잖아요. 그때는 이념의 시대로 공산주의, 자본주의였지만 지금은 전부 시장경제 체제예요. 중국도 소련도 뭐 베트남도 전부 뭐 북한만 이제 저러고 있는 거지. 이제 그런 체제이긴 한데 지금 이거 다시 그러면 기술이 우위에 있으면은 세계를 주도하는 힘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우리 반도체를 주지 말라, 공장도 뭐 하지 말라, 뭐도 하지 말라, 우리끼리 해야 된다, 뭐 등등 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헷갈리고 있잖아요. 헷갈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향을 잘 하나 슬기롭게 잡고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이 파고 속에서 이거 잘 넘어서야 되거든. 아마 뭐 대한민국 9년 앞으로 잘 전력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거 잘못하면은 온 경제적으로 지금 뭐 수출도 이제 중국하고 뭐 저거지고 어디도 그러고 뭐 동남아 인도 그러고 그쪽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 시장이 잘 개척 안 된다. 지금도 동남아하고 수출이 더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한국 시장이 지금 이 새로운 신냉전 체제 속에서 이게 이제 경제적 우리가 활력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되면 그냥 온 경제가 흔들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또 코로나 치료한다고 돈 많이 풀어놔놓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거다들여야 된다. 그 금리 인상시켜가지고 전부 돈 거다들이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또 금리 인상시켜야 되잖아요. 그 가계부채나 이런 거, 뭐, 연끌이 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끌해서 집 사고 이런 분들 전부 이자 많이 내야 되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가계부채가 거의 이 비율로 따지면 세계 GDP 비율이 거의 1이라 그러거든요. 이 가계부채가 얼마나 게 정부 부채는 그렇게 높지 않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가계부채는 너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민들 또 내지는 빚을 내서 뭘 하는 분들은 이게 엄청나게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금리가 이게 오래 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이 경제적 파고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게 또 서민들이 어려운 이런 속에서 어떻게 가나. 또 그럼 뭐 삼성이나 SK나 뭐 이런 데는 그럼 또 괜찮은가. 미국에서 또 이제 반도체
중국 공장 이거 투자도 못한다, 뭐도 못한다 하니까 미국에 와서 공장 지는 우리나라는 그런 공장 지어서 우리나라도 뭐 짓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 미국은 이제 공장 지어서 뭐 기술 자기들이 또 감독해야 된다 그러고 75% 이상 뭐 세금 뭐 이익을 갖다 초과 이익을 다 한수에 받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미국이 그냥 흔들어 버리면 이게 살아가기가 이게 쉽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세계 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인가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지혜로 빈 마음으로 그래야 용기도 나고 지혜도 나고 우리가 국민이 각자 안경 써가지고 서로 시비하고 싸워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분열하면은 이건 화합으로 가는 길. 그건 부처님 법은 다 화합이잖아요. 성가. 우리는 성가에 기여합니다. 화합된 이 대중에 기여한다는 거. 그래서 화합된 국민이 돼야 그게 우리가 함께 일원으로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거거든요. 그 화합이 행복의 주체예요. 평화의 주체예요. 그래서 화합된 대한민국 이건 다 빈마음 공성으로 돌아가야 되거든. 또 불교적 이치와 같이 지각하게 기도해서 자기 업장을 놓쳐야 돼. 그래 자기 안경을 벗어야 화합이 되지. 그거 막 자기 안경으로 막 세상을 막 이렇게 해도 독단으로 하고 뭐로 하고 이래가지고서는 절대 이게 세상이 평화롭고 지혜롭게 갈 수 없는 이런 세상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요 정치인들이고 전부 기업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때는 다 오대산에 가서 기도를 해야 돼. 건강계는 인권이 돼. 건강경의 도를 돌아가면은 다 우리 마음의 평화도 없고 또 보살행도 또 더 잘할 수 있고 그 공덕으로 자기도 하나 더 세상도 더 평화롭고 행복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무조상고시라는 것도 바로 빈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무조상고시라고 그러잖아요. 그 공덕은 한량없다는 거거든. 이 세상이 무조상고시가 안 되니까 막 이게 불타는 세상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오대산은 청량산이라고 하듯이 맑은 기운, 맑은 바람, 이걸 다 쐬어놓아야 시원하게 다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또 오대산에서 열심히 오늘 이렇게 가행경전을 하면서 이 청량한 기운을 자기도 담고 세상에 이렇게 해서 세상에 평화와 행복 또 세상이 맑고 청량해지기를 기원하는 이런 기도법회 가행경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해여 주시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 이 부처님 정멸봉을 잘 수호하고 봉찬하고 또 이렇게 이 가행경리까지 잘 이끌어주면서 오대산중이 그래도 영험을 바라게끔 이렇게 하는 이 법력 위실력이 생긴 것 같아서 제가 자주 못하요. 제가 이제 법력이 우리 되어 주신 분 못 미친다는 생각이. 기도를 열심히 나는 이 정도 열심히 이 정멸봉에서 기도해 본 일이 없어. 철화의 봉에서 이걸 다 짐을 담았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저 하계에 살고 이 상계에 사는데 내가 이 하계에 사는 사람이 상계에 와가지고 아는 소리 큰 소리 무슨 소리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주의심이 이 정결봉에 딱 위실력을 상기에 딱 주지로서 주인으로서 딱 이렇게 한번 이제 그런 기운을 나타내는 그런 대상을 잘 열어주기를 또 바랍니다. 올 한해 봄 소식 같은 불어서 다 봄은 멀리 있지 않더라. 다 자기 마음을 잘 하나 또 이렇게 보면은 봄 소식 같은 행복, 지혜 다 가피 이게 알고 보면은 다
마음속에 다 그득히 함께 들어있더라 하는 것을 오늘 저녁 기도 속에서 딱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